안녕하세요. 온통모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그리고 이제 벚꽃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참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어디나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따뜻한 봄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 불청객이 있죠. 감기가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잘 버티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봄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자, 이럴 때 환절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환절기에는 왜 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잘 버티던 분들이 이 봄이 되면 더 쓰러질까? 이런 궁금함들 안 생기세요?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관 건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봄철에 왜 감기가 더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뇌졸중으로 더 많이 쓰러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까지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혈관 건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자,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해가고 싶은 이제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우리는 응급실에 가고 이제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을 용이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쓰러졌다 하면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쓰러지기 그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실 이 고지혈증 약이 대중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7년경에 그 심바스타틴이라고 하죠. 스타틴계의 약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에서의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추어주는 이제 그런 스타틴계의 약물이 나오면서 이제 고지혈증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심지어 고지혈증도 없고 이런 그 혈관 질환의 질환 자체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왜 손발이 시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왜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내 머리는 자주 아플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만 이동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빨간 혈관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죠? 빨갛게 보이시죠? 자,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얇은 혈관이 있고 이렇게 굵은 혈관이 있어요. 우리의 혈관이 이렇게 이 얇은 혈관을 가졌을 때랑 두껍고 튼튼한 혈관을 가졌을 때랑 언제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당연히 굵고 튼튼한 혈관을 가졌을 때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약한 어르신들을 보면 이게 손등에 보이는 혈관도 이렇게 거미줄처럼 얇은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의 그 혈관을 보면 혈관이 좀 굵기도 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라기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뿐만이 아니라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을 때, 그럴 때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혈액이 흘러다니는 이 혈관 자체, 이 혈관의 건강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그런 증상, 나는 어떤 고혈압, 당뇨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관에 대한, 혈관 자체, 이 파이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혈관 중에서도 혈액이 흘러가면서 가장 안에서 맞닿는 이쪽, 이것을 혈관 내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 혈관은 얇은 하나의 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뜯어서 보면 맨 안쪽에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이렇게 내막, 중막, 외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막은 평활근이라는 그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안쪽에 내막의 그 이제
내막 중에서도 이 혈관과 그 혈액의 흐름과 맞닿는 이 세포, 이것을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이 혈관 자체가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은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까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은 이 혈액의 흐름과 맞닿는 가장 안에 있는 내막의 그 바깥에 혈관과 탁 혈액의 흐름과 맞닿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층으로 된 그런 편평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막의 이제 혈관 내피세포가 워낙 얇고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이제 혈관의 경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죠. 동맥경화라는 것 자체가 이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면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모든 혈관 질환들이 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가 뭐 어떤 기능을 하기에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혈관 건강 자체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혈관 내피의 기능은 자, 첫 번째로 그 혈관의 그 투과성을 조절해 준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서 그냥 혈액이 넘쳐나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는 그런 관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혈액이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 세포들에다 영양을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라든지 영양소라든지 호르몬을 이렇게 다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 혈관을 투과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장기마다 기관마다 이 혈관의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게 신장을 생각해 보면 신장이 가느다란 혈관으로 이렇게 엉켜진 실타래처럼 엉켜진 그 사구체 100만 개 이상의 그 사구체 덩어리가 바로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장의 주요 기능이 뭐죠? 거기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채처럼 걸러서 노폐물들은 내보내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시 제흡해서 우리 몸으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신장에 있는 혈관들은 주로 채처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부위에 있는 혈관들은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것을 적재적소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항혈전 기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그런 기전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그 혈중에 떠도는 그 혈소판들이 막 와서 달라붙어서 거기를 이제 상처를 딱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상처를 치료하면서 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붙어 다니면 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좁은 혈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가 애초에 건강하면, 그러면 이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그런 혈전 자체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는 항혈전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와서 이게 이제 세포를 망가뜨린 것들을 이제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적절히 이제 세포막을 형성하거나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생성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산화되지 않게 그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D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 이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염증 물질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염증 물질을 이제 치료해줄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면역 세포를 이제 내피세포를 통해서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 우리가 염증이 생긴다든지 혈관이 좁아진다고 할 때 이 혈관 내피에 그대로 달라붙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산화된 LD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미세 LDL이 혈관 내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 혈관 내막이 있죠? 이 혈관 내막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혈관 내막 밑에다가 염증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에서부터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이제 딱 마크로파지죠. 그런 면역세포들을 혈관 내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막 밑에 쌓여진 그런 염증 물질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투과성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혈전 기능이 있고, 항산화, 항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맥 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 좀 생소한 분들 계실까요? 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공기 오염 물질인데, 그런데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그 산화질소 생성한다는 거예요. 공기 오염 물질이 내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도대체 내 몸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 어떤 일을 하길래 궁금하시죠? 자, 이 산화질소는 이 혈관 내피에서 생성이 돼서 중막에다가 바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혈관의 중막은 평활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신호를 보내서 너 좀 확장해!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이제 평활근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혈관 자체가 이제 이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혈관이 이완이 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혈압도 높아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 생성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혈압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지금 몇 가지를 알아보았죠. 자,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한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도와준다. 그리고 항산화, 항염작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절해준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쯤 되면 혈관이라는 것은 혈액이 넘쳐나지 않게 그냥 어떤 막으로서, 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관련돼서 그 혈관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지능형 기관, 또는 요즘 유행하는 혈관의 AI, 이 정도로 이렇게 불러줘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즉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그런 중심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이 시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이제 머리가 자주 아프고 생리통이 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 혈관 자체의 건강이 안녕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